자, 오늘 이제 4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LA 다저스의 맥스 먼시 선수, 또 이제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죠. 이 먼시 선수의 이 활약, 이 비결에는 또 새로운 드라이브 라인에 이 타자들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맥스 먼시가 생애 최초로 메이저리그 2주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타격 성적이 타율 3할 8푼 9리에 5홈런 7타점 9볼넷, OPS도 1.8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2경기에서 11개의 홈런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 전체 시즌 전체 경기로 이제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전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1일 샌프란시스코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제 홈런 페이스가 엄청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고향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네. 먼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9경기에서 타율이 1할 2푼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PS도 0.50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모았습니다만 11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연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갑자기 부활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팀 동료이자 신인 선수인 아웃맨까지 지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타격만큼은 이 다저스가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트 알론소 선수를 제치고 또 메이저리그 홈런 전체 선두에 올라선 이제 먼시 선수인데요. 이 정도면 먼시는 샌프란시스코에다가 떡이라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한 건 추운 날 잘해요. 왜냐면 그러네. 제가 이 시카고 컵스와의 연전을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카고 컵스에 진눈깨비가 이제 내린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 맥스 먼시가 엄청 잘 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오라클 파크가 추워서 싫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먼시는 추운 게 싫지만 추운 날 좀 타격감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먼시 선수 사실 이제 재작년이었죠. 2021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이 미러키전에서 1루에서 송구를 받으려다가 이제 주자와 충돌하면서 왼 팔꿈치 부상을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먼시가 36홈런에 94타점, 그러니까 35홈런을 2년 연속 기록을 하다가 한 시즌 단축 시즌 이후에 어쨌든 홈런 커리어 하이를 경신한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 내 홈런 선두였지만 포스트 시즌에는 이 결장이 이어졌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 다저스도 애틀란타를 상대로 2승 4패 탈락을 하고 말았고, 이 먼시 선수의 상태 알고 보니까 이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게 현실이었죠. 그렇죠. 근데 수술을 받지 않고 재활을 선택하면서 2022 시즌을 출발을 했지만 부상 여파인지 전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반기부터 서서히 살아났다고는 하더라도 타율이 1할 9푼 6리, OPS 0.713이니까 다저스로 이적한 다음에 가장 이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시즌이었잖아요. 그럴 때 8월 말에 다저스 입장에서 딱 주판 하나를 이제 튕기면서 이렇게 좀 못할 때 연장 계약을 한번 맺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1+1 계약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1,350만 달러인데 2024년에 팀옵션을 싹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네. 1,000만 달러가 보장 계약이고 인센티브 따라서 이 400만 불이 더 추가되는 계약인데 굉장히 잘했죠. 아니 그래봤자 2년 총액 2,750만 달러인데 이런 타자를 지금 FA 시장에서 어떻게 이 금액에 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저스에 미친 또 저점 매수가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먼시가 활약함에 따라서 지난 겨울에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서 훈련했던 부분이 화제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겨울이었죠. 배츠, JD 마르티네스, 게빈 럭스, 테일러 이런 다저스 주축 타자들이 반스코야 코치의 제안으로 드라이브 라인에서 또 훈련을 먼시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저스의 타격 코치인 반스코욕이랑 이제 브렌트 브라운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타격 최신 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삭한 이 공동 타격 코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먼시가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래요. 지금 이 먼시 선수가 이 중점적으로 했었던 훈련이 뭐냐 보니까 웨이티드 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트 무게가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트와는 조금 다르게 무거운 배트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배럴 부분에만 이제 이 무게가 좀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20%좀 가벼운 배트도 있고 이러면서 큰 근육, 작은 근육 좀 나눠가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3개의 배트를 활용해서 이제 타격 이 배트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훈련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레나
아마도 선수도 도움을 받았었던 훈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먼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투수들은 구속 향상이나 아니면 이제 투구 효율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또 이제 투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짜 많은데 반면에 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맥스먼 씨가 배트 스피드를 극적으로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브 라인에서 훈련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시즌 동안 메이저리거들이 이 웨이티드 배트 훈련을 거쳤을 때 배트 스피드가 평균적으로 1.5마일에서 2마일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뭐 2마일이 3.2km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빠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배트 스피드가 1마일 늘어날 때마다 타구 속도는 1.2마일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적인 배트 스피드를 갖춘 선수가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평균적으로 2마일 정도 배트 스피드가 빨라진다면 배트 스피드 평균 대비해서 92마일이면 엄청 빠른 타구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훈련에 의해서 성과를 보는 선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제 리그 평균 배트 스피드가 72.8마일이고 이 먼씨가 사실 이 드라이브 라인에 처음 갔을 때 재본 배트 스피드가 70마일이었대요. 그러는데 이제 훈련을 다 마칠 무렵에는 77마일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배트 스피드가 7마일이 증가하면 비거리가 15m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구 스피드 역시 굉장히 빨라졌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효과를 먼씨는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배트는 하지 않고 이제 스윙 메커니즘 부분만 다듬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 스윙이 변하면 이제 시즌 도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이제 메커니즘만 좀 교정해서 높은 코스의 패스트볼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바꿨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이렇게 배트 스피드를 늘리려는 이런 이 시도가 이 투수들의 강속구 사실은 이 공이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이제 공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동체 시력이라던가 반사 신경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당연히 배트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빠른 공에 대처하는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실 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반스코역 이 타격 코치뿐만 아니라 이 단장 브랜든 곰스부터 이 마이너리그 코칭 스태프들까지 요런 이제 첨단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선구적인 훈련 방식 요런 거에 또 진심인 팀이 다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먼씨는 이번 드라이브 라인 훈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 오클랜드에서 방출된 이후에 다저스에서 터진 계기 자체도 사실 다저스의 이런 육성 시스템의 덕을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우연히 한 건이면 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터너, 먼씨, 테일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웃맨 선수까지 기대 이상의 또 활약을 펼쳐주는 이 기대받지 못했었던 유망주들도 잘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다저스가 지속 가능한 강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이런 디벨롭먼트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경기가 있었던 애리조나가 승리하면서 이 지구 선두는 결국에는 애리조나가 됐습니다. 13승 11패를 기록 중인데 다저스는 사실 12승 11패. 이게 웬일이야. 그니까요. 한 경기 차이긴 하지만 참 다저스의 출발이 지난 10년보다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선발 투수들 또 특히 이제 불펜 투수들도 이제 좀 부진한 경기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최근 게다가 거기다가 지금 주축 선수들의 출산 휴가가 겹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배트 선수도 최근에 갔다 어디로 왔었고 갔다 왔지? 뭐 필립스, 그라테롤 지금 먼시까지도 지금 출산 휴가 때문에 팀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제가 아는 분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시기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참 그치. 분위기가 좋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먼시의 로스터 자리에 이제 콜업된 선수는 마이클 부시, 이제 다저스의 유망주이죠. 트리플 A에서 타율 3할 3푼 7리에 2홈런, OPS도 1 근처로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도 더블 A와 또 트리플 A를 오가면서 시즌 32홈런 장타력을 또 가진 내야 유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르가스 선수와 함께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셨었던 내야 유망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 선수가 사실 대학리그 때까지 3루수 기용 된 적이 없었대요. 그렇죠. 원래 유격수 2루수로 나서던 선수인데 이제 3루수로까지 기용이 되는 만큼 이 다저스가 나름대로 활용폭을 넓게 가져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시 선수의 포지션을 뭐 이동하면 그 자리에 또 이제 부시 선수를 또 올려서 쓰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저스 지금 뭐 부진 뭐 그냥 뭐 일시적인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근데 올 시즌 전에 이 전력
전력 보강을 그 어떤 해보다 덜 했잖아요. 그렇죠. 4.7세, 4.7세 기준선으로 낮추는데도 실패를 했고 거기다 보강까지도 없었고 그러면서 올해가 좀 힘든 시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부진할 줄은 몰랐고요. 이 정도로 부진할 전력도 아니잖아요. 이제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특히 투수진에서 복귀가 있으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최근에 타격에서도 먼시도 그렇고 아웃맨도 그렇고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팀 타율 자체가 2할 초반대에 머물면서 팀 득점은 뭐 시카고 컵스와 함께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홈런은 다저스가 1위인데 그렇죠. 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몰아서 점수를 아하. 내요. 이 따박따박 이렇게 쳐가지고 점수를 내는 느낌이 조금 줄어든 게 이 경기를 좀 어렵게 끌어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현재 다저스의 상황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먼시 선수가 지금의 페이스대로면 뭐 홈런왕 도전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 홈런왕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찍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에인절스가 오늘 오클랜드랑 진짜 엎치락뒤치락하였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에는 졌어. 오클랜드도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타니는 잘하고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에인절스 팬분들 에인절스 팬하기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이제 결국에 게다가 또 이제 마지막 타자가 또 하필 트라웃인데 3루 땅볼 치고 지는데 어떡해. 근데 그거 아시죠? 트라웃이 OPS 올 시즌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트라웃이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중요할 때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에인절스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이래서 뭐 오타니와 트라웃 가지고 또 포스트 시즌 못 가는 시즌에 한 시즌 더 추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에인절스 얘기도 저희가 또 나중에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가 그래요. 나오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